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두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이제 수시 원서를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면접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의 면접의 경우는요, 세 가지의 면접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시무 면접인데, 이 재시무 면접의 경우는 논술 전형처럼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 문항들을 학생들에게 준 다음에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면접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서류 면접이라고 하는 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이 서류 면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생활기록부 기반의 서류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류 기반의 면접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교과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통 내신 등급으로 정량평가돼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내신 등급에서 정량평가되는 영역 외로 면접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시문 면접이라든지 서류 면접과 다르게 학교들마다 굉장히 다른 유형의 면접 진행 방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시문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는 입시 결과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최상위 학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들이 진행하는 그 면접 기출 문제를 본다든지 질문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학교의 학생 수준이 안 된다면 사실은 풀어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기간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학생의 그런 학업 역량 수준이 좀 높거나 그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학교가 재시문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과거의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 기출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냐? 자, 보통 학원들이나 컨설팅을 준비하는 곳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지원한 그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이나 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과거 기출문제들과 실제 그 대학에서 왜 이러한 기출문제를 냈는지 해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시문 면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입학처 들어가 보셔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들어가셔서 과거 기출문제 해설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보다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거 기출문제가 학원이나 컨설팅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다, 절대 아니니까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저 이쌤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기반의 서류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활기록부 서류 면접은 정말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 이쌤이 컨설팅을 잘하니까?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서류 기반의 면접은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이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쌤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서류 면접을 준비시킨 학생들의 실제 기출 그 문항과 저 이쌤이 실제로 그 학생에 해당하는 그 면접 질문들을 제가 매칭을 시켰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너 왜 우리 전공에 지원했니? 자, 근데 서류를 보니까 중국 통상에 관심이 많은데, 자, 왜 우리 중어중국학과에 지원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 그래서 저 이쌤의 경우도 지원 동기를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하고자 했는데 왜 우리 전공에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보고서라든지 학생들이 주제탐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생활기록부에 좀 넣어놨을 거예요. 그럼 그 넣어놨던 그 보고서라든지 주제탐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한 번 더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대학들도 결국에 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그 면접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한 그 면접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자, 면접 태도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대상자가 된 학생들이 태도 불량인 학생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그 전공에서 왜 그 전공을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을 잘 하시고, 생각보다 이러한 지원 동기가 약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떠한 내용을 저 면접관들한테 전달할지에 대해서 내용 전달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국에 대학 입장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 서류 면접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대학에 지원을 했고, 그랬을 때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준비를 한 과정들을 한 번 더 직접 체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한 그런 활동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되게 그런 내용 전달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태도라든지 뭐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는 거, 저 이쌤이 몇 년 동안 계속 영상에서도 말하고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할 때는 내 생활기록부 안에서 어차피 질문 나올 거니까 내용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만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100% 준비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 쌤이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한 내용에 있어서 꼬리 질문 형태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꼬리 질문의 경우도 내가 예상한 부분에서 꼬리 질문이 나오게끔 대답을 조금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접 준비의 방향성입니다. 자, 근데 저 이쌤도 준비를 해보면서 정말 준비하기 어려운 친구들, 면접을 준비했음에도 떨어지는 친구들은 딱 한 종류였어요. 말을 아예 안 하는 학생들. 자, 면접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가서 준비를 정말 잘 시켜도 본인이 모의 면접 때라든지 애초에 이렇게 면접에 있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요, 정말로 뭐 합격한 사례가 없어요. 근데 대학들이 재밌는 게 예비번호는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예비번호가 보통 그 예비번호까지 안 돌아오죠. 보통 우리가 이런 좀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전설적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울면서 이야기해도 합격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내용 전달은 비록 울었을지언정 잘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합격을 한 거라서, 울어도 합격한다가 아니라 내용 전달을 잘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합격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속의 교과 면접입니다. 자, 이 교과 면접의 경우는 학교마다 진행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공개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질문을 현장에서 공개하는 학교가 있고요,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 면접의 경우는 과거에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올해도 과거처럼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대학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 동일하게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과거 기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과거 기출 자료는 대학별 입학처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입학처 사이트 활용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 교과 면접 실시하는 대학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원하는 그 전공에 학생의 그 진학 의지, 우리가 지원 동기라고 하겠죠. 이 지원 동기와 진학 의지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교과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전공에 지원한 게 아니라 그 내신 등급에 맞춰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에 이 학생이 왜 지원했는지 그 지원 동기를 강력하게 좀 이렇게 대학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합격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면접의 경우는 물론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내신 등급으로서의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그 대학 그 전공에서 내신 등급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면접 준비만 잘 돼 있더라도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지원한 전공보다 내신 등급이 너무너무 낮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접 대상자가 됐어. 이런 학생들은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 쌤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 면접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면접 대상자가 된 학생들이 면접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시안 게임을 보게 되면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굉장히 적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쉬울까요? 2등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죠. 왜? 1등도 열심히 하고 2등도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의 그 근소한 점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뭐 면접만으로 뒤집을 수 있다. 면접 나한테 준비하면 무조건 합격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지원한 그 대학들이 다 면접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교과 전형, 교과 100% 전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를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는 것을 저희 쌤은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수시 원서를 예를 들어서 뭐 정시까지 바라보면서 지원한 친구들의 경우는 수능 준비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저희 쌤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도 면접 있다고 해서 수능을 아예 버리고 그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저희 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면접 준비는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쌤과 함께 2024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